안녕하세요. 별빛 담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류가 사랑한 세계 명작 가운데 하나,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작품은 한 노인의 고독한 사투를 통해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위대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지금부터 바다와 고독, 그리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노인과 소년. 쿠바의 작은 바닷가 마을. 햇볕에 그을린 집들이 바닷바람에 흔들리고 거친 파도 소리가 늘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산티아고라는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구부정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굳은 살로 가득한 손에는 수십 년 동안 바다와 싸워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84일 동안 그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인은 이제 끝났어. 부르니 그의 이름이 되었지. 하지만 어린 소년 마놀린만은 달랐습니다. 소년은 노인을 존경했고 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소년의 부모는 말렸습니다. 그 노인 곁에 있으면 너까지 불행해진다. 다른 배에서 일해라. 그래서 소년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어부의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녁이 되면 그는 늘 노인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오두막 안, 허기진 밥상 위에서 둘은 조촐한 저녁을 나누곤 했습니다. 소년은 노인의 낡은 장비를 정리해 주었고 노인은 소년에게 바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끔은 야구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 디마지오는 위대한 선수야.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지. 노인은 소년의 눈빛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듯 말했습니다. 소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믿어요. 언젠가 다시 큰 물고기를 잡으실 거예요.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사람은 계속 시도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패배한 거나 다름없지. 2부. 바다로 나아가다. 다음 날 새벽. 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고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노인은 홀로 작은 나무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의 배는 낡았지만 손때 묻은 노화 밧줄, 오래된 작살은 마치 오랜 전우처럼 그와 함께였습니다. 바다는 깊고 넓었습니다. 바다새들이 날아오르고 날치는 바다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노를 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큰 녀석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태양이 떠오르자 수평선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도 작은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에게 바다는 단순한 생계의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여성처럼라 말을 하고 불렀습니다. 그는 바다를 사랑했고 때로는 두려워했으며 늘 존중했습니다. 바다는 그에게 친구이자 연인이자 영원한 적수였습니다. 오늘 바다는 나에게 무엇을 줄까?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부. 거대한 청새치와의 만남. 낚싯줄이 갑자기 움찔하며 당겨졌습니다. 엄청난 힘이 줄을 끌고 가며 바다를 흔들었습니다. 노인의 손바닥이 불에 데인 듯 뜨겁게 저려왔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만난 것 중 가장 큰 녀석이다. 청새치는 배보다 더 크고 힘은 태산 같았습니다. 노인은 줄을 손에 감고 버티며 온몸의 근육과 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낮이 밤으로, 밤이 다시 낮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는 잠도 자지 못한 채 싸웠습니다. 손에는 깊은 상처가 나 피가 흘렀고 어깨는 무거운 바위처럼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물고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존재다. 하지만 나는 어부다. 내가 살아온 이유는 바로 너를 잡기 위해서다. 노인은 자신과 물고기가 이제는 서로의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했고 사랑에 가까운 감정을 품었습니다. 너와 나는 단둘뿐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사라졌다. 달빛이 바다 위를 비췄고 물결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거대한 힘이 끊임없이 줄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사부, 인간의 의지. 세 번째 날이 밝자 노인의 체력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이 그의 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람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손바닥이 갈라지고 팔은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청새치가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하늘로 뿜어져 나오며 바다가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작살을 던졌습니다. 작살은 정확히 청새치의 몸에 꽂혔습니다. 붉은 피가 바닷물에 번졌고 청새치는 거대한 몸을 뒤틀며 마지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깊은 존경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넌 참으로 위대했다. 나와 싸워줘서 고맙다. 오부, 상어떼의 습격. 노인은 거대한 청새치를 배 옆에 묶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피 냄새는 이미 바다에 퍼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어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바다 밑에서 솟아오르더니 청새치의 살점을 물어뜯었습니다. 노인은 작살을 휘둘러 상어를 찔렀습니다. 상어는 몸부림치다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더 많은 상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노인은 노를 휘두르고 칼을 묶어가며 싸웠습니다. 팔은 무겁고 몸은 지쳐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이라도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상어는 한 마리, 또 한 마리, 끊임없이 달려들었습니다. 노인은 그들을 물리쳤지만 청새치의 살점은 점점 뜯겨나갔습니다. 해질녘, 청새치는 이미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상처투성이가 된 채 노를 저으며 항구를 향했습니다. 육구, 귀환과 여운, 긴 싸움 끝에 노인은 마침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배 옆에는 거대한 해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그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저건 세상에서 본 적 없는 거대한 물고기야. 그러나 노인은 이미 오두막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지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소년만 울리는 노인의 곁에 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함께 나가요. 저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프리카의 황금빛 해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사자는 힘과 자유, 젊음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삶은 때로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의지는 꺼지지 않습니다. 노인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사람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작품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장면은 무엇인가요? 노인의 끈기, 소년의 존경심, 청새치의 위대함 중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명작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